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요.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최강 종목 예고해 주시죠. 오늘의 최강 종목이요. 이게 이겁니다. 로봇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강 종목 규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최강 종목은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이 되고요. 목표를 9번 달성하면 커피 쿠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10% 이상 수익을 낸 기업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 아직 없다고 합니다. 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달성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달성했기 제가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커피 쿠폰 챙겨드릴 수 있도록 빨리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 최선을 보도록 다하겠습니다. 하고요. 네. 오늘은 두 기업을 리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기가비스입니다. 버스 아닙니다. 기가비스고요. 반도체 기판 기업인데 열흘 만에 지금 8.5%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 기가 사는 종목이다. 맞아요. 기를 살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네. 이거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요. 이게 반도체 회로 패턴, 이 회로 패턴 검사 장비랑 이거를 또 이제 수선할 수 있는 검사 장비 이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글로벌 탑 10 기판 공급사에 모두 다 제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장비가 더 많이 팔릴 거고 그리고 첨단 반도체 기판에 대해서도 뭐 다 대응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 다른 반도체주들이 갈 때 못 갔던 종목이라서 우리 시청자님들 기 한번 살려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상승 여력에 있는 기가사는 기가비스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으로 리뷰해볼 기업은요.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데요. 저희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월 19일에 매수해서 53%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 PBR 관련주로 부각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PBR을 찾아보니까 3.2배 정도 되고 한미반도체는 그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돼서 저 PBR 주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아무래도 실적이 근래에 좀 많이 올라왔고요. 제가 저번 달 중순쯤에 소개를 해드리고 크게 갔는데 리뷰를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론양 실적이 나오는데 또 올해 마이크론이 HBM을 또 양산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그에 따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 종목 사실 지금 추세가 너무 좋거든요. 네. 장기 이동 평균선 가격 위상으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밸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 날개를 다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부럽습니다. 상승 추세 있고요. 좀 더 지켜봐도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강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 현대차가 자체 반도체 칩을 개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동차 반도체가 비싸고 또 구하기 어려워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2021년, 20년도 이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현대차가 생산 중단까지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그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요즘 주가가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현대차가 차량용 반도체를 육성하겠다. 기를 한번 살려보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미지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칩을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보겠다, 만들어보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차량용 반도체의 이 팹리스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부분이 차량에 들어가면 일단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이제 온도를 버틸 수 있어야 되고요. 영상에서도 15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걸 습도까지 100% 이상 물에 넣었다 빼도 이게 동작을 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수명은 15년 이상.
그리고 뭐 이걸 충격에도 강해야 되고 너무 어렵겠죠? 고난도 설계네요. 네, 엄청나게 어려운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엄두를 못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특히나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칩 설계는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이제는 칩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국내의 팹리스 기업들과 한번 반도체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이거 매일경제신문에 실렸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동안 이 자율주행 반도체 칩 관련된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호재 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미지 보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용 반도체는요, 거의 슈퍼을에 가깝습니다. 지금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22년도에는 한 84조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00조 넘는 시장이 되었거든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한정적인 데 비해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칩 가격이 또 한 30% 이상 올랐어요.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서 향후 나중을 대비해서 현대차가 이거를 개발하겠다라고 설계를 하겠다,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고요. 아직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럼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미지를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연초 이후 네.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예요. 이거는 네. 글로벌 기업들 위주로 좀 제가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국내 기업들도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근래에는 안 좋아요. 그 부분이 왜 그런 부분이 나타났는지 좀 설명드려보면 네. 차량용 반도체, 특히나 이 자율주행 쪽 반도체 칩은요. 핵심이 이제 빠른 속도를 운전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엄청나게 칩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칩 성능도 좋아야 되고 충격에 강해야 되고 온도에도 강해야 되고 뭐 6D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쵸. 네. 영화에도 버텨야 되고 네. 거의 그 슈퍼맨 같은 반도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의 끝판왕은 자율주행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개발하는 기업은 엄청난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인포테인먼트용 차량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용 반도체 칩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다 개발을 해놨고 국내 팹리스 기업들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자율주행 반도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컸는데 근래에 그 소식이 좀 뜸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졌다라는 점.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입니다. 자, 다음 이미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율주행 관련돼서 좋은 호재가 나왔고 국내 파운드리 3사도 이 팹리스 기업을 도와가지고 MPW를 확대를 하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MPW. 파운드리 팹리스를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거예요. 팹리스 기업들이 납품을 하려면 파운드리 공정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파운드리 가동률이 너무 높다 보면 그거를 못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어야지 그거를 이제 고객사한테 보내고 이거 괜찮나요? 하면은 오케이 하면은 양산에 들어가는 건데 그 수를 늘리겠다. 국내 파운드리 3사도 이 현대차랑 같이 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좀 미운 오리라고 생각했던 자율주행 반도체 칩도 네. 반등의 그런 기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보고요.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자율주행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사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은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쪽에서 수혜가 받으면서 주가 갔던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이거 참고해 보시고 유망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현대차가 자체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라는 호재도 전했으니까요. 우리나라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이슈에서는 주목해야 할 로봇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100%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교육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서울대가 손잡고 로봇공학 교육 트랙 지원자를 모집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전자가 100% 취업을 내걸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굉장히 놀랐는데 관련한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100% 입사 보장.
입사 보장 서울대랑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가야 되네요. 네, 서울대랑 이제 손을 잡아. 나중에 네. 좀 늘어나겠죠. 네. 아무튼 로봇이 그만큼 유망하다. 네. 뭐 대학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야든 맞습니다. 로봇이 그만큼 유망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삼성전자가 로봇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만큼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이거든요. 다음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미지 보면 네. 유명 엑셀레이터 투자. 이것도 해외에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면 어떤 분야를 투자를 할 것인가? 해외에서 굉장히 또 유명한 투자 관련된 엑셀레이터 투자에서 1순위가 AI 로봇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만큼 로봇이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고 자율주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100km의 속도를 달리는 와중에서 빠른 칩구동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거랑 10에서 15km 속도로 달리는 자율주행이랑은 난이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다르겠죠. 그렇죠? 칩의 반응 속도도 다를 거고. 그래서 자율주행이 먼저 적용되는 쪽은 저는 로봇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유명 투자자들도 자율주행 자동차 뭐 100km, 200km 가는 자동차보다 일단은 10에서 15km 가는 로봇부터 자율주행을 하자. 네. 이런 쪽이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배달 로봇도 근래에 국내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배달 로봇 만날 수 있고 이것도 미국에서도 배달 로봇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배달 로봇이거든요. 이미지 센서를 통해 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네, 배달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을 몇 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님들이 바쁘신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네. 이거는 현대가 인수한 로보틱스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저는 이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자동차 부품을 굉장히 무거운 거를 들어가지고 옮기는 과정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막 산업 현장을 가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수백 킬로 정도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손으로 옮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세네 명이서 손으로 옮기다 보면 손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몇백 킬로 정도 되는 건 뭐 수천 킬로 되는 건 기계로 하겠지만 몇백 킬로 되는 건 건설 현장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옮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물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로봇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부분에서 로봇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로봇이 로보틱스인가요, 이거는? 네, 이것도 보스턴 이제 다이나믹스군요. 실제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제품입니다. 현대가 아예 인수를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네. 유망한 업종이 로봇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은요, 네. 제가 보기에 자율주행차보다 훨씬 더 빨리 개화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로봇이 훨씬 더 빠른 시장 개화가 예상이 되고 좀 더 빠른 AI 로봇을 만날 수 있고 사실 뭐 10에서 15km 속도면은 사고가 난다고 해도 인명사고로 이어지기 좀 어렵다. 그쵸. 그런 부분에서 빠르게 도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 서비스 로봇 관련된 기업들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 로봇, 서비스 로봇, 그리고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로봇 부품 기업들이 있어요. 산업용 로봇 관련돼서는 뭐 T-로보틱스 이런 이제 물류 이송 로봇이죠. 네. 그런 기업도 있고 로보스타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영이나 큐렉소 사실 뇌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손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정밀해야 뇌에 되죠. 수술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이 로봇이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용 로봇, 그리고 로봇 감속기 부품 국산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 뭐 SPG라든가 SBB테크 이런 기업들 참고해 보시면 정말 유망한 기업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에도 자율주행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만약에 접목이 된다면은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섹터별로 분야별로 싹 정리했으니까요. 캡처해 두시고 두고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최강 이슈들 확인해 봤고요. 최강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잠깐 예고해 주셨듯이 네, 디디딕 로봇 기업입니다.
어떤 네. 모멘텀들 있을까요? 네, 제가 로봇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요? 그래서 로봇이 예정이 갑니다. 네. 이 기업은요, LG가 투자한 로봇 기업입니다. LG가 2대주주고요. 사실 이제 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장이 24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간 1.5억 건 이상 배달을 시켜 먹거든요. 그래서 시장 규모는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 자율 배달 로봇의 핵심은 영상 처리랑 소프트웨어 기술이거든요. 근데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 또 이미지 센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LG가 투자한 로봇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로봇 시장이 지금보다 분명히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로봇이 미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눌림권에서 도전해 볼게요. 매수 가격은 시초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32,000원 잡고요. 손절 가격은 22,000원 잡고 과감하게 10% 이상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는 로보티즈, 저희는 저가 매수, 눌림권에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보티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하루에 한 종목까지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제가 너튜브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너튜브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종목들 다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녹색밴드에서도 네. 다양한 실시간 이슈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녹색밴드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또 추가적으로 바쁘신 분들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트에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 할게요.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